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22호 제2면입니다. 장애인 노동력 착취에서 문제되는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 -4. 국회 입법활동. 국회의 입법활동을 통하여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완화하는 방안은 지난 19대, 20대 국회를 거쳐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19대, 20대 국회는 노동력 착취 사건의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 또는 근로자의 법정 대리인이 강제 근로사실을 안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한다는 특례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현행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 중인 민법 제766조 소멸시효제도 관련 법안은 2021년 기준 3건이다. 먼저 최혜영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법안에는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학대 행위가 종료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상헌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법안과 정혜용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법안은 장애인 학대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란 민법 규정에 대해 각각 20년과 16년으로 늘리는 특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서에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학대 행위가 종료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판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 법문 표현의 명확성 측면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고 소멸시효 진행을 최종 학대 행위 종료 시점까지 과도하게 장기간 정지시키게 될 경우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여 소멸시효 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소멸시효 진행을 정지하는 방안보다는 민법상 소멸시효보다 장기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장애인 노동력 착취에서 문제되는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와 관련하여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여러 사례들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법원은 가해자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신의성실원칙 위반에 따른 권리남용이라는 피해자의 재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피해 장애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2020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기각하면서 별도 의견을 통해 입법적 해결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 기고문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가 장애인 차별시정과 평등 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배포한 첫 번째 자료집을 일부 편집하여 게재한 글입니다. 대쉬 편집자주. 가슴 뭉클하게 살아야 한다. 어제 걷던 거리를 오늘 다시 걷더라도, 어제 만난 사람을 오늘 다시 만나더라도, 어제 겪은 슬픔이 오늘 다시 찾아오더라도 가슴 뭉클하게 살아야 한다. 식은 커피를 마시거나 딱딱하게 굳은 찬 밥을 먹을 때, 살아온 일이 초라하거나 살아갈 일이 쓸쓸하게 느껴질 때, 진보한 사랑에 빠졌거나 더 진보한 이별이 찾아왔을 때 가슴 더욱 뭉클하게 살아야 한다. 아침에 눈 떠, 밤에 눈 감을 때까지, 바람에 꽃 피어, 바람에 낙엽 질 때까지, 마지막 눈발 흩날릴 때까지, 마지막 숨결 멈출 때까지, 살아있어, 살아있을 때까지 가슴 뭉클하게 살아야 한다. 살아있다면 가슴 뭉클하게, 살아있다면 가슴 터지게 살아야 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5월 4일까지 장애인정책 청년 모니터링단 모집.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최경숙, 이하개발원 은 오는 5월 11일까지 청년들의 시각에서 장애인 정책을 살펴보고 청년 세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2022년도 장애인 정책 청년 모니터링단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50명으로 전국 대학교, 원, 재휴학생 중 만 19세 이상 물결표 사인 34세 미만 청년, 1988 55. 물결표 사인 2003. 54. 출생자, 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www.badi.o.kr/에서 지원서 양식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5월 4일까지 담당자 이메일 doitken@gadi.o.kr 로 제출하면 된다. 개발원은 심사를 통해 관련 경험과 장애인 정책 관심도 및 활동 포부 등을 판단해 5월 1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모니터링단으로 선정되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정부의 장애인 정책 제도 모니터링과 개발원 혁신계획 수립 참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일부 지역에만 실시했던 지자체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대상 전화 모니터링을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모든 모니터링 활동은 언택트로 진행된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수여된다. 한편 개발원은 지난 2020년도부터 장애인 정책 청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AI IoT 활용 장애인 정책 개선 방안, 장애인 복지 서비스 상담 관련 비대면 도입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자세한 사항은 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badi.o.kr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지원팀 지역번호
3433-4507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발달센터 부산지하철의 발달장애 인식개선 영상 송출.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현광희 이하 부산발달센터 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영상을 부산지하철 행선 안내개 시기를 통해 송출한다. 송출 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18일까지 4주 동안이다. 총 30초 분량의 영상은 블루아트 소속 작가 윤진석, 발달장애, 박재영, 발달시각장애, 시와 부산시 소속 수영선수 김동원, 발달장애, 시가 출연해 본인들의 꿈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또 다른 꿈을 전하고 있다. 부산발달센터 현광희 센터장은 300만 부산시민의 발인 부산지하철의 발달장애인이 직접 출연하는 영상을 상영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영상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고 장애인과 장애인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미랄복지재단 장애인의 날 맞아 발달장애인 작가 6인전 개최. 미랄복지재단 이사장 홍정길 이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발달장애인 작가 6인전 우리의 세계 전시를 개최한다. 우리의 세계에서는 발달장애인 작가 6인 김성찬, 김승현, 오덕민, 윤인성, 박상호, 최석원의 일상이 담긴 회화 조형 작품 30점이 전시된다. 전시 종료 후인 5월부터는 미랄복지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전시도 이어간다. 한섬 지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미술에 재능 있는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전시명인 우리의 세계는 작품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특별한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 우리의 세계로 초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윤인성 작가는 제가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하듯 제 그림을 보는 사람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며 전시 현장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길 기대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전시는 강남에 위치한 갤러리 마롱 197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무료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전시에는 배우 지창욱의 재능 기부가 눈길을 끈다. 지창욱은 발달장애인 작가들을 응원하기 위해 전시 홍보 영상과 오디오 가이드에 참여했다. 지창욱의 전시 홍보 영상은 18일 월 미랄복지재단 공식 유튜브와 SNS 채널에서 공개된다. 오디오 가이드는 5월에 미랄복지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되는 우리의 세계 온라인 전시회에서 만나볼 수 있다.